전라북도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이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 해결은 회의적입니다. 12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학교에 배치된 안전지킴이들이 2월 말이면 모두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후 보완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이 창당해 전라북도의 4당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두고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이 전라북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중국 업체가 투자한 것으로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새만금 개발청이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산단 석탄재 매립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등을 두고 두 기관은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7년이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경질도 분위기를 잡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병국 청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새해에는 소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의 협조와 관심과 지지를 더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러나 청장의 말과 달리 새만금 개발청은 전라북도의 반대에도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면적을 적게 잡아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사과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된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안전인증센터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의 메카를 되는. 이병국 청장과 송하진 도지사는 거의 1년 만에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함께 새만금 개발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어 새해에도 두 기관의 엇박자가 계속되면 새만금 개발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1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공약에 반영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민간 자본으로 쇼핑몰을 짓는 대신 공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반발하면서 협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의 이견까지 더해져 경기장 개발 방향은 오리무중입니다. 국민의당이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비판하면서 국책사업 추진과 대선 공약 반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 장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져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반겼습니다. 이미 경기장과 주변에 법원, 검찰청 부지 활용까지 포함해 대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고 여야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또한 역시 이제 구도심과 또 종합경기장 이런 공간들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갈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 반영이 경기장 개발의 돌파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논란, 전라북도와의 이견 해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탓에 새해 들어서도 경기장 개발의 전제 조건인 경기장 이전 사업의 정부 투자심사 재신청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대선 국면에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보수공사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던 아파트가 이번엔 손해배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공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주민들이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해 5억 9,9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보수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입주민들이 공사비가 2억 원 이상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이때부터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건설업체에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건설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3억 9,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장은 건설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배상액 전액을 인정해줬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전부 다 했던 것을 억지를 부려서 하는 것은 대표 입장에서 대표가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서 계약을 해줬는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사실상 건설업체 편을 들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도 하지 못하고 수억 원의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 대표가 이건 주민을 위한 대표인지 아니면 어떤 건설사 측을 대변하는 대표인지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회장 혼자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돼서 관리 법률과 관리 규약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과 비대위 사이에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보수와 손해배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발주된 새만금 도로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크게 미흡했다면서 남북 2축 2단계 도로공사는 반드시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병국 청장은 이에 대해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만들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대형 업체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종전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건설업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이 오는 23일부터 신차인 올류 크루즈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합니다. 한국GM은 또 다음 달 6일 신차 양산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9년 만에 신차가 본격 생산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이 취약한 곳에 있는 학교엔 학교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 말이면 모두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이유인데요. 전북교육청은 보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안전지킴이가 배치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골목길과 유흥업소가 많아 학생 안전 강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입니다. 안전지킴이는 2명이 교대로 학내외 순찰과 등하교 지도 등을 하며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등하교 지도를 하고 취약 장소에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순찰을 통해서 감시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그런데 도내 99개 학교에 배치된 학교 안전지킴이들이 다음 달이면 모두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라는 어떻게 차원이었죠. 그것을 보면 교육청은 쏙 빠져버리고 의원들만 그냥 욕 얻어먹는 꼴이 되어버렸죠. 갑작스런 사업 중단 소식에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학생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분들이 계신다면 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전지킴이 분들이 안 계시게 된다면 항상 우리 아이 어떻게 있을까 걱정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이 폐지된 이후 이렇다 할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자원봉사나 교직원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안전지킴이와 비슷한 내용의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익산 왕궁축산단지와 김제 용지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2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왕궁지역 축사 13만 3천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김제 용지에는 악취를 줄이는 미생물을 보급하는 한편 축산분유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방역대의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은 살처분이 끝난 뒤 반경 10km 내에서 30일 안에 재발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존의 방역대를 해제했지만 앞으로는 방역대가 겹칠 경우 마지막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방역대를 푸는 방식으로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 용지면의 경우 방역대가 겹치는 곳이 많아서 용지면의 마지막 발생 농가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방역대에서 빠지기 때문에 방역대 유지 기간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이 오늘 창당해 전북의 4당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붙잡기 위한 조직력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이 창당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 깨끗한 보수와 따뜻한 보수를 내걸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창당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정운천 의원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이 호남에서 제대로만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 바른정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이 돼 주시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다음 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 그렇게 하던 거 우리 다 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정의롭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전북의 정당은 진보 진영의 더민주와 국민의당 그리고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4개로 늘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합 집산의 성격이 크지만 다당제인 만큼 경쟁 풍토가 조성됐습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보다 나은 일을 위한 성숙을 원한다면 대선 이후에 개헌을 통해서 중대 선거들을 열고 그 속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수는 더민주가 46만 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 2만 9천 명, 새누리당 6만 명, 바른정당 1,2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당비를 내는 당원은 더민주 5만 명, 국민의당 1만 5천 명, 새누리당 1,800명, 바른정당 600명입니다. 각 정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서기로 해 치열한 조직 싸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자원봉사센터에 자신의 측근이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금지하고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245명 가운데 퇴직 공무원과 공무원 겸직이 120명이어서 자치단체장의 보훈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과 단체장 측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파견되는 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전통시장 점포 4곳 가운데 한 곳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북은 22.7%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6.6%에 못 미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9번째로 낮은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원광대 병원에 배치된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이른바 닥터 헬기가 지금까지 72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 헬기는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이송하는 의료 전용 헬기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개최한 고교 경제토론대회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모두 14개 팀의 고등학생들은 저출산 고령화와 가계부채 해소 방안 등 주어진 주제를 선택해서 팀별 토론을 벌여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 계룡시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조명업체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챙겼고 다른 업체에게는 직원에게 줄 휴가비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김제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 농로에 빠진 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